정청래가 입 다물고 있다가 뭐 나름 이제 여론이 심상치가 않죠. 정청래도 이제 같이 죽게 생긴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잔머리를 지금 굴리고 있는데 이거 일단 뉴스 영상 민주당에서 나온 대책 뉴스 영상 함께 보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비하인드 뉴스 이성대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시작할까요? 네, 첫 번째 이슈 바로 보겠습니다. 뉴 김어준 국민의힘. 자, 김어준 씨 유튜브발 이른바 공소취소 거래 의혹 파문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러자 국민의힘 오늘 오전 최고위였죠. 그 문제의 방송을 같이 직접 시청하면서 대여 투쟁 공세를 강화했습니다. 자, 먼저 들어보시죠. 백문이 불여일견입니다. 준비된 영상 국민 여러분 함께 보겠습니다. 최측근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정부 고위 관계자가 매우 최근입니다. 고위 검사들 다수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예,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을 트는 건 처음 보는 일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지금 국민의힘은 이번 사안을 대여 투쟁에 아주 좋은 호재라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보이는 겁니다. 자, 그렇습니다. 지금 대통령과 여당의 불리한 이슈를 다른 곳도 아닌 그 여권에서 영향력이 큰 걸로 알려진 김어준 씨 유튜브에서 그것도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않은 음모론 수준의 어떤 의혹 제기를 했기 때문입니다. 자, 당장 김민전 의원 어제였습니다. 지인이 보내온 글이라면서 국민의힘 눈에는 김어준이 이렇게 예뻐 보일 수가 없다라고 적었습니다. 자, 김 씨가 그동안 주로 국민의힘을 비판해 왔는데 이번에는 반대로 도와준다라는 속내를 드러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자, 민주당에서도 이번에 국민의힘 좋은 일을 시켜준다라는 아쉬운 반응들이 나왔습니다. 들어보시죠. 뭐 이때다 싶겠죠. 네. 지금 야당 입장에서는 내부적 갈등이 워낙 격화돼 있기 때문에 시선을 좀 외부로 돌려야 되는데 마침 이런 것들이 먹잇감이 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은 듭니다. 네, 민주당이 좀 난감한 상황이 된 건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논란 지난 10일 오전 방송에서 촉발이 됐습니다. 자, 그동안 이 민주당의 개별 의원들은 실체 없는 음모론이라거나 그 당사자가 근거를 제시하라 이렇게 강력하게 반발을 해왔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 당 지도부는 어제까지 별다른 반응을 내놓지 않는 모습이 좀 대조적이었는데 어제 정청래 대표 반응 보시죠. 공소 취소를 하라는 이런 얘기를 했다고 당에서 실체 조사를 한 곳이 있는지 아니면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이 상황을 보고 계신지. 아시다시피 오늘 여기 새우잡이 하러 왔잖아요. 좀 난감한 표정이죠. 예. 근데 오늘은 좀 강경한 입장으로 돌아섰죠. 그렇습니다. 자, 지금 국민의힘이 특검을 당론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이 대통령을 정조준하는 모습을 보이자 이제 민주당에서는 공식적으로 당 차원의 강경 대응 입장으로 선회한 게 아니냐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요. 또 게다가 지금 대통령 지지층 중심으로 이틀이나 지났는데 당 지도부는 뭐 하고 있느냐 이런 불만들이 나왔고 비록 같은 진영으로 분류된다 할지라도 이 대통령에게 또 이 정부에게 부담을 주는 근거 없는 주장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대응해야 된다. 이런 목소리들이 많이 나오면서 입장을 바뀐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습니다. 자, 오늘 정청래 대표 입장 들어보시죠. 예. 일각에서 뜬금없이 거래설이 난무하는데 의원님들께서도 상당히 분노하시고 규탄의 말씀도 많이 해주시는데 이것은 당에서 엄정하게 조치를 취하겠다. 자, 실제로 그 정 대표 발언 직후에 그 당에서 언론 대응을 담당하는 김현 국민소통위원장이 그 해당 전직 기자를 정성호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보셨습니다. 이정일님, 7천 기념 미리 쏜다. 네, 감사드리겠습니다. 근데 자료 화면이 나가는 동안 7천 돌파가 좀 난감해지고 있는 이런 상황이에요. 이게 완전히 이적행위죠. 국민의힘에서 특검을 하라고 저렇게 선동을 하고 있는데 김어준이 완전히 국민의힘에 칼을 쥐어준 꼴 아닙니까? 본인은 검찰의 칼을 빗자루로 바꾸라고 하더니 본인이 국민의힘에 칼을 쥐어준 이런 상황이고 쟤네들은 저 완전히 꽃놀이패죠. 왜? 민주진보 진영 내부에서 나온 폭로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손 안 대고 코 푸는 그런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림님, 속 풀어주는 채평님 감사합니다. 저게 완전히 이적행위 아닙니까 저게? 똥파리하고 뭐가 달라요? 확인도 안 된 팩트도 정확치 않은 그런 내용을 아무 무책임하게 폭로를 해가지고 국민의힘이
특검을 요구하고 대통령까지 흔들 수 있는 그런 먹잇감. 안 그래도 뭐 저 뉴스 영상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국민의힘은 자멸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까 MBS 여론조사에서 17%가 나왔습니다. 근데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완전히 동아줄, 김어준이 동아줄 내려준 거죠. 저거 가지고 내부 결속시키고 민주당과 정부를 공격할 수 있는 그런 무기를 쥐게 된 거잖아요. 이게 누가 리박스쿨입니까? 누가 작전 세력이에요? 김어준이 작전 세력 아닙니까, 여러분? 참 너무 좀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는 이런 상황이고, 정청래가 뭐 새우 잡으러 왔다 뭐 이따위 소리나 하고 새우 같은 소리나 하더니 오늘은 이제 도저히 안 되겠는지 엄중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전혀 엄중하지가 않아요, 제가 볼 땐. 이것도 뉴스 영상 잠깐 보시고 가겠습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고위 검사들에게 이재명 대통령 사건 공소 취소를 요구했다는 이른바 공소 취소 거래설로 정치권이 떠들썩한데요. 더불어민주당은 허위 사실이라며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이재명 대통령 사건의 공소를 취소해달라는 메시지를 고위 검사들에게 전달했다는 유튜브 방송의 파문이 계속되자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대표가 강력 대응 방침을 밝혔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지만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고 실제로 있는 일도 아닙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에서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은 김어준 씨의 유튜브에 나와 해당 의혹을 제기한 장인수 전 기자를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방침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는 장 전 기자뿐만 아니라 김어준 씨의 방송에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김어준 뉴스 공장과 장인수 기자가 근거와 내용을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그에 합당한 조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사건이다. 국민의힘은 특검으로 의혹을 규명하자며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특검을 추진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의원님들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법안이 준비되는 대로 바로 특검을 제출하는 것으로. 가짜 뉴스라면 김어준 씨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주장도 이어졌습니다. 어느 쪽이든 결론을 내야만 합니다. 대통령이든 김어준이든 잘못한 쪽에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강경 대응에 나선 상황인데 여권 일각에서는 검찰개혁을 놓고 지지층 사이에서 균열이 더욱 심화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청래가 이거 강력히 대응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지금 장인수 기자를 고발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 그 김현 이 양반은 뭐 아무 대응도 안 하겠다, 뭐 바로 입장을 냈다가 이제 뭐 입장이 바뀌긴 한 건데, 근데 여러분 조선일보에서 그 오보를 냈어요. 만약에 조선일보에서 가짜 뉴스를 기사로 써가지고 대통령실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으로 가짜 뉴스를 썼어, 조선일보에서. 그러면은 그 기사를 쓴 기자만 고발을 합니까, 여러분? 그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는 얘기예요? 아니, 가짜 뉴스를 쓰면 가짜 뉴스를 쓴 기자도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지만 그 언론사도 당연히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거잖아. 뉴스공장이 언론사잖아요. 언론사로 등록이 돼 있으니까 청와대도 지금 들어갈 수 있고 청와대 출입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언론사 사주로서 김어준도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다 떠나서, 자, 만약에 장인수가 최한욱 TV에서 나와가지고 폭로를 했어. 장인수를 제가 데려다가 최한욱 TV에서 방송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이렇게 일이 커졌을까요? 아니잖아. 김어준이 20만 명 모아놓고 헛소리를 했기 때문에 일이 일파만파 커져가지고 지금 특검을 하느니 마느니 이런 상황까지 지금 와버린 상황이 됐는데, 장인수도 1차적인 책임이 있죠. 예, 가짜 뉴스를 스스로 창작을 해가지고 근거 없이 떠들어댄 데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겠지만은 언론사 사주도 그걸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PD가 됐건 사주가 됐건 판단을 해서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거야. 근데 김어준은 빼고 장인수만 고발한다라는 게, 아니 조선일보가 5번 했는데
기자만 고발을 하고 조선일보는 고발을 안 하는 것하고 똑같은 거 아닙니까 이게? 말이 되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정청래가 입으로만 지금 뭐 강력 대응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결국은 꼬리 자르기 하는 거 아닙니까? 장인수한테 다 독박 씌우고 끝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지금. 정청래가 김어준을 비호하는 거예요 저건. 명백한 이적행위입니다. 김어준만 이적행위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김어준의 이적행위를 정청래가 비호함으로써 김어준의 이적행위에 동조하는, 자, 김어준이 내란이에요. 자, 쿠데타다 말씀을 드렸잖아요. 유튜브 내란이야 이거는. 대통령을 탄핵시킬 수도 있는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렸기 때문에 유튜브 쿠데타, 내란과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란이라고 해야 될 정도 수준의 문제인 거예요. 근데 그걸 여당 대표라는 사람이 내란 수계를 동조, 비호하는 거잖아요 지금. 내란 공범이에요 공범. 지금 정청래, 김현은, 최민희까지. 최민희 과방위원장이 뭐합니까 이거? 이거 조털래들이 뭐 대놓고 이제는 대통령한테 들이받는 상황 아니에요. 당연히 이건 김어준을 고발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김어준이 몰랐다고 본인은 이제 몰랐다 이런 사실을 장인수가 단독 범행으로 한 짓이다라고 우기고 있는데 증거들이 나오고 있어요. 장인수의 단독 범행이 아니라는 증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걸 보고도 정청래하고 김현은 지금 장인수만 고발을 하고 끝내겠다? 저는 말이 안 된다고 봅니다. 자, 어제 이제 고발 뉴스 이상호 기자가 요 증거에 대해서 김어준도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라는 증거를 제시를 했어요. 일단 그 영상 먼저 보고 가시죠. 최근에 장 기자가 검찰 정보안 그리고 당정청 합의안을 계속 신랄하게 비판해왔거든요. 자기 방송에서. 일단 비판용으로 불렀다 하더라도 작가가 뭐 어떤 얘기 좀 같이 해보실까요? 하면 특종이 있습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장 기자 사이트에 가보면 특종을 예고하고 있어요. 2일 전에 내일 10일 그 전날 쓴 겁니다. 아침 8시 전선님들 출연합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 충격적 단독 취재 결과를 전해드리게 됩니다. 미리 얘기했어. 그러면 작가랑 출연 섭외할 때 충격적 단독 취재 결과를 얘기 안 할 리가 없어요. 근데 사실은 뉴스공장이 아니라 장인수 혼자서 했으면 이렇게 파악을 크지 않았을 것이고 뉴스공장에서 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 섭외 과정에서 공유가 됐을 것이 분명하고 또한 방송에서 계속 청수가 이거 특종입니다. 단독입니다. 그리고 속보 나올 겁니다라고 하는 식으로 보도의 외연을 갖추는 얘기를 했기 때문에 만만한 장인수 씨로 꼬리 자르고 결국 핵심만 건드리지 않는 위법으로 비겁하게 또 뛰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이 최근에 자, 이상호 기자의 이야기처럼 이미 장인수가 방송 출연 전날 예고를 했어요. 그 충격적인 특종이 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충격적인 특종이 있다. 이렇게 본인의 유튜브 커뮤니티에 예고를 했습니다. 이걸 몰랐을까요? 김어준이? 그리고 검찰 개혁과 관련된 충격적 특종인데 자, 이게 뭔지도 안 물어보고 방송을 한다고요?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일입니까? 당연히 사전에 확인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 충격적 특종이 뭐냐. 그리고 그 충격적 특종을 제가 볼 때는 보도하기 위해서 장인수를 섭외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예요. 장인수가 그냥 우연히 섭외를 했는데 장인수가 나와가지고 사고를 친 게 아니고 장인수의 충격적 특종을 이야기를 듣고 그 다음에 섭외를 해야 되겠다 판단이 들어서 섭외를 했을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는 거야. 그러니까 누가 봐도 지금 사전에 공모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근거를 떠나서 여러분 상식적으로만 생각을 해봐도 충격적 특종이 있는데 그게 무슨 얘기인지 들어보지도 않고 방송에 출연을 한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그냥 나 특종이 있어. 나 좀 출연시켜줘 하면은 김어준이 출연시켜줘요 뉴스공장에? 내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어 놓을 대특종이 있어. 나 좀 출연시켜줘 뉴스공장에. 그러면은 김어준이 출연시켜준대요? 말 같은 소리를 해야죠. 당연히 체크를 하게 돼 있어요. 어떤 내용인지. 그리고 본인이 그 얘기를 다 들어보고 확신이 있으니까 방송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김어준이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제보자가 누군지는 몰라도 어떤 측근이 저런 메시지를 전달을 했는지 다 알 거 아닙니까? 자, 그리고 SNS에 보면요. 이거 뭐 빼도 박도 저는 못한다 봅니다. 예. 이명수 기자가 어제 진보 유튜버에게 전화를 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거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이라고. 예. 이것도 이제 털튜브예요. 예. 문조털레 유튜브인데 행복님, 최민희 정청래 악수꺼내는 개거품 물더니 입에 공구리 쳤냐 생각이 드네요. 왜 이렇게 조용한가? 얘네들 뭐 곤란한 상황이 되면 입 닥치고 있는 게 종특 아닙니까? 자, 깨어있는 대구 시민들 유튜버 박대희한테 이명수가 전화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방송에서 얘가 떠들어댄 거예요. 경공에도 나왔던 분이죠. 얘도 자 뉴스공장에 나온 적이 있다는 거예요. 깨어있는 대구 시민 유튜브를 운영하시는 분이죠. 어제 이명수 기자가 전화가 와서 내일 겸공 아침에 꼭 봐라. 장인수가 진짜 큰 거 터뜨린다 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이명수 기자도 알고 있겠죠? 그리고 이명수 기자가 생각해도 큰 건인가 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이 사전에 다 공유를 한 거야. 장인수하고 이명수하고 단짝이니까요. 장인수가 이명수한테 얘기를 했고 또 이 입산 이명수가 이 깨어있는 대구 시민이라는 이 유튜버에게 전화를 해가지고 이걸 다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요놈들이 다 슈퍼챗에 눈깔이 뒤집힌 놈들이기 때문에 시청자 끌려고 자 본인 방송에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명수한테 전화가 왔다. 큰 거 터진다더라. 자 그런데 김어준이 몰랐다고? 깨어있는 대구 시민도 아는데 김어준이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방송을 했다고요? 아니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이거 김어준이 기획한 거라고 봐요. 물론 뭐 취재를 한 거는 장인수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 김어준이 스스로 얘기를 했잖아요. 스스로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이재명 대통령님은 결코 그럴 분이 아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김어준이. 아까 제가 영상 소개해드린 데서 그렇게 얘기하는 걸 여러분들이 들으셨잖아. 그러면은 저 얘기를 장인수한테 듣고 아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그럴 분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방송은 하면 안 되겠다. 이렇게 판단하는 게 맞죠 여러분? 맞잖아요. 이건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이런 일을 할 분이 아니고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들도 당연히 그런 얘기를 할 사람이 없을 텐데 얘가 어디서 이런 찌라시를 듣고 와가지고 이걸 방송하겠다고 단독이니 특종이니 이런 소리를 하나. 저 같으면 저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판단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거 방송 안 해요. 방송 안 합니다. 그리고 이게 엄청난 파장을 일으킬까라는 걸 뻔히 알고 있으면서 그걸 방송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합니까? 말도 안 되는 지금 발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인수 기자, 저는 현명하게 판단을 하기 바랍니다. 혼자 독박 쓰고 뭐 의리 지킨답시고 독박 쓰고 지금 끝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으로 전개가 되고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독박을 쓴다고 그래서 저는 뭐 김어준이 본인 가족들을 지켜주고 뭐 그럴 사람 아니라고 생각해요. 본인도 이제 뭐 정치적으로 법적으로 책임을 져야 될 부분이 있겠지만은 지금 장인수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장인수 조지겠다는 얘긴데 가짜뉴스 근절법 통과됐잖아. 장인수 이거 어떡하려고 그래. 이게 지금 피해자가 한두 명이야? 이거 손해배상 걸리면 장인수는 진짜 길바닥으로 나앉아야 돼요. 지금 길바닥으로. 그럼 빠져나갈 방법이 뭐냐? 장인수는 이거 김어준이 한 거다. 김어준이 동의해서 나는 방송한 거다. 이렇게 가야. 자 아까 조선일보 그 말씀드렸잖아요. 조선일보에서 오보를 내면은 기자도 고발을 당하지만은 조선일보가 더 크게 다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래서 본인도 지금 고발을 당해서 처벌을 받아야 되는 상황이지만 이게 언론 사주가 더 큰 책임을 지게 돼 있는 거야. 제가 볼 때는 뭐 그 책임 비율을 굳이 따지자면은 한 7대3? 근데 지금 10을 다 장인수 혼자서 얻어 맞아야 되는 상황이잖아.
징벌적 손해배상 걸리면은 이거 5배야, 5배. 민주당하고 정부가 지금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거예요. 장인수 씨. 한번 생각을 해봐. 이재명 대통령 개인이 아니라 민주당하고 당이란 조직이 그 다음에 대한민국 정부가 장인수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예, 핑크 스웨터님, 감사합니다. 그러면 그 손해배상의 액수가 지금 본인이 평생 갚아도 내가 볼 때는 못 갚을 정도의 어마어마한 처벌을 맞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금. 그게 뉴스공장이라는 20만 명이 보는 큰 채널에서 이게 보도가 된 거기 때문에 그 손해배상의 범위가 엄청나게 클 수 있어. 거기다 징벌적 손해배상 5배를 얻어맞아야 돼요. 저는 기본 이거 뭐 몇십억대로 갈 수 있는 소송이라고 봐요. 몇십억대로. 만약에 원고가 정부나 민주당이 돼버리면은 장인수 이건 완전히 패가 망신이야. 죽을 때까지 빚 갚아야 돼. 아니면 몸으로 때우든지. 예, 체리 브러스님 실방 7천 기념. 아, 지금 7천이 거의 다 왔는데 예, 아슬아슬하게 지금 못 넘어가고 있어요. 예. 조금만 힘을 내주시면은 제가 최고 오늘 동접 기록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40분만 더 들어오시면 되는데 아까 거의 뭐 6,900분까지 갔다가 문턱에서 지금 좌절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장인수 기자가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본인이 진짜 죽고 싶지 않으면은 진짜 큰일 나. 이거는 두고 보라니까. 다 지금 문조털레 애들이 다 갖다 버리고 장인수한테 지금 다 독박 씌워가지고 골로 보내려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뭐 유튜브 열고 또 방송하는 모양이에요. 정신 차려. 지금 유튜브 해가지고 열심히 벌어야 되겠구나. 나중에 너 손해배상 돈 갚으려면 열심히 벌어야 되는구나 지금. 아, 유튜브 계속 해야 되겠네요. 김어준이 본인 안 지켜줘요. 쟤네들이 의리도 없는 애들이야. 자, 여기까지 김어준 시간은 잠시 보내드리고요. 뒤에 이제 추미애 얘기를 조금 더 해야 됩니다. 여기도 심각해요. 2차 쿠데타가 지금 저는 예상되는 상황이에요. 추미애가 자, 김어준이 저렇게 여론을 만들고 추미애가 제가 볼 때는 결정타를 날릴 그럴 지금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추미애 얘기, 검찰개혁과 관련된 추미애 얘기 조금 더 이어갈 테니까요. 함께 해주시기, 끝까지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12분만 들어오면 7천인데, 아, 힘드네. 써리님, 실방 7천 기념 쏩니다. 최한욱 TV, 최한욱 10만 갑시다. 야, 지금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6,990까지 갔다가 살짝 내려오더니, 또 이번엔 6,980까지, 84까지 갔다가 또 살짝 내려오세요. 야, 이분들이 저를 참, 방송을 알아. 최한욱 TV 시청자 여러분들은 밀당을 알아요, 밀당을. 저를 그냥 가지고 노네. 끝까지 열심히 하게. 희망 고문을 하는 거지, 지금. 야, 이거 7천 넘는 거 아니야? 그러고 계속 희망. 지금 또 6,988까지 갔어요. 그랬다가 6,949로 내려와. 야, 이거 희망 고문 할 줄 아네, 이분들이. 방송을 알아.